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를 위한 필독서를 요약해서 꼭 읽어야 하는 부분만 발췌하여 대신 읽어드리는 유튜브인 5분 주식 아는 투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저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에 대해 읽어보겠습니다. 저의 주식 투자에서 가장 기둥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자인 앙드레 코스톨라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유럽의 전설의 투자자, 유럽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고 1906년 헝가리에서 태어나 18살 되던 1920년대 파리에서 유학생활 중 처음으로 증권 투자를 시작하면서 증권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뛰어난 판단력과 확실한 소신으로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면서 투자의 대부가 되었고 두 세대에 걸쳐 독일 증권시장의 우상으로 군림하였습니다. 80여 년의 세월 동안 투자하면서 스스로 순종 투자자를 외치며 투자라는 지적 모험을 즐겼으며 여러 책을 발간하였고 늘 생각하는 투자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모든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1999년 9월 14일 파리에서 타계한 뒤 발표한 자신의 투자 인생을 총정리한 책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입니다. 이 책의 목차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장은 1장 돈의 매력, 2장 증권 동물원, 3장 투자, 무엇으로 할 것인가, 5장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 6장 7장 장기적,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8장 증권 심리학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 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해 주신다면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시작하겠습니다. 1장 돈의 매력. 돈은 자유세계의 가치 척도로 돈은 소유하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다릅니다. 돈을 소유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으로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행복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 돈을 쓰지 않지만 돈을 버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말처럼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마르게 된다 라면서 그 돈을 향한 욕구는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백만장자는 100만 달러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 백만장자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본인 원하는 바를 행하는 데 있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 백만장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 부유한 배우자를 만난다. 둘째,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갖는다. 셋째, 투자를 한다. 첫째, 둘째는 저자가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셋째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합니다. 80년간 증권시장 경험은 한 가지 확실하게 해주었는데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생각이다. 미술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초현실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늘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아도 생각한 대로 가지 않는 것이 투자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장으로 증권 동물원입니다. 투자 및 주식시장에서는 단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 순종 투자자가 있다. 가장 먼저 단기 투자자가 있다. 저자는 단기 투자자에게 투자자라는 말을 쓰기를 싫어한다. 투자자보다 도박꾼으로 표현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단기 투자자 수는 많아지지만 지난 80년간 단기 투자자가 큰 성공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투자 시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유동성이며 그것이 있어야 주식시장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장기 투자자는 무엇일까? 그들은 주식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생각으로 주식을 매수한다. 그래서 시세에는 큰 관심이 없다. 그러면 수익은 어떨까? 단기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잃는 경우가 많고 장기 투자자는 언제 투자를 시작하든 장기적으로는 이익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순종 투자자도 있다. 단기와 장기 투자자 사이에 있는 투자자다.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가지고 그 사이의 주가 파동은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 벗어날 때만 반응하여 매매를 한다. 결국 자기 주관적 생각과 전략을 기반하는 생각하는 투자자다. 저자 역시 본인이 순종 투자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순종 투자자는 늘 생각하는 의사와 비슷하다. 의사처럼 여러 가지 검사 결과와 기준을 기반으로 진단하고 치료 방향을 설정한다. 진단 없이는 처방을 못하므로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순종 투자자는 금리, 재정 정책, 세계시장 등 다양한 지표와 지식을 바탕으로 종합하여 분석하고 진단하여야 하고 스스로를 믿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만약 진단의 근거가 잘못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면 빠르게 파악하고
다시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투자자와 의사는 완벽하게 차이점이 있다. 의사와 다르게 투자자의 경험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다는 점이다. 투자자의 무기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경험이다. 저자는 일생에서 적어도 2번 이상 파산하지 않는 사람은 투자자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한다. 성공한 투자는 100번 중 51번 이익을 얻고 49번을 손실을 본 사람이다. 늘 성공하는 투자자는 없듯이 손실을 겪고 나서 손실의 원인을 밑바닥부터 다시 분석해야 손실을 이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정리하면 실패에 대한 진지한 분석만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세 번째 장으로 투자, 무엇으로 할 것인가? 투자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다. 채권, 외환, 원자재, 유가물, 부동산, 주식 등 있다. 그중 저자는 부동산과 주식에 관심이 있었다. 부동산은 투자 자본에 의해 수익을 낳는 유일한 유가물 투자 대상이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큰돈이 있어야 한다. 또한 대부분 부동산은 대출이 필요하므로 적어도 신용과 돈을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80년간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상승해왔다. 하지만 인플레이션보다 더 상승했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부동산의 장점은 도박성이 없다는 점이다. 오늘 사서 내일 팔기에는 거래 비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유동적이지 않다. 적어도 몇 개월, 몇 년은 기다리고 매매를 한다. 그래서 주식으로 보면 장기 투자자가 된다. 하지만 저자는 부동산보다 주식이 진짜 투자라고 말한다. 세계 어디서든 저평가된 기업을 발견할 수 있다. 그 투자법의 대표주자가 워런 버핏이고 코스톨라니는 내재 가치보다 고평가된 기업이 평가 하락 시에 투자하는 턴어라운드 방식으로 투자한다. 주식이 다른 투자 방법보다 좋은 점은 장기적인 상승 운동이다. 물론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주식은 장기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다른 투자 방법보다 어렵지가 않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분산하고 좋은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면 성공 가능성이 크다. 작은 파동의 주가가 하락한다고 초조해하기보다는 인내를 가지고 시세가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도박이 아닌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5번째 장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 주식시장의 논리는 너무 많아서 알 수가 없다. 많은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는 떨어진다. 이윤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크면 주가는 올라간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사실이 아니다.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논리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수많은 고유한 논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항상 상황에 맞게 끼워 맞추는 경향이 있다. 주식시장은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수많은 마법을 동원하고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찬물을 끼얹기도 한다. 그래서 저자는 주식시장의 논리를 찾는 대신 주식시장의 변덕성을 항상 냉정함을 유지하고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에 대해 어떤 논리적 설명도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한다. 결국 알 수 없는 것이 힘쓰지 말라는 이야기. 그러나 유일한 논리는 있다. 다음 3가지 정도는 주가의 상승, 하락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주식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경우 주가는 떨어진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주가는 올라간다. 공급과 수요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경우 주가는 횡보한다. 결국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뿐이다. 그럼 공급과 수요는 무엇일까? 저자는 책에서 몇 번씩 이 말을 합니다. 주식시장에는 한 가지만 보면 된다. 주식이 바보보다 더 많은가? 아니면 바보가 주식보다 더 많은가? 이 말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주가의 순간적인 흐름은 심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무엇보다도 주식을 내놓는 매도자가 주식을 사들이는 매수자보다 더 급박함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만약 주식을 가진 사람이 심리적 혹은 물질적 압박감으로 주식을 내놓았는데 반대로 매수자가 살 마음은 있으나 당장 사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다면 그 주가는 떨어진다. 주식을 팔고 싶은 압박감과 주식을 사고 싶은 압박감이 서로 경쟁하면서 주가가 이동한다. 결국 심리적 물질적 압박감을 누가 가지고 있냐에 따라 주가의 방향은 결정된다. 이것이 주식의 유일한 논리인 수요와 공급입니다. 6번째 장인,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요소들은 전쟁과 평화,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 발전이다.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이며 전쟁은 그 무엇보다 악재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 발전은 강아지와 주인이 산책 갈 때 강아지의 움직임을 자주 인용한다. 강아지와 주인의 관계처럼 산책할 때 나란히 가는 경우는 잘 없고
강아지가 앞질러 가거나 뒤따라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인 곁에 오게 됩니다. 주인을 경제 지표와 기업의 수익이라고 보면 강아지는 유동치는 주가라고 보면 됩니다. 주가는 처음에는 앞서 가기도 뒤처지기도 하지만 결국 기업의 가치만큼 근처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경제지표, 기업 수익이 증가한다면 그 사이 강아지처럼 주가는 앞뒤로 움직이겠지만 결국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할 겁니다. 앙들레 코스톨라니는 6번째 장까지 거시적으로 보는 경제와 주가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은 7장과 8장에서는 투자자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순간에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 괜찮으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